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계약 2부 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도체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부도체를 보기 시작했고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적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부도체에 우리가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격이 되면서 실제로 전체적인 평판형 축전기의 전압이 떨어지고 그 전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축전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배웠죠. 자, 이번 장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자구름의 무게중심과 원자핵의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곳에 있을 때에는 분극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장을 한번 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면 음전하들은 아래로 힘을 받고 양전하는 위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전하의 무게중심은 아래로 떨어지고 양전하의 무게중심은 위로 감으로써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을 수 있는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마이너스의 무게중심과 플러스의 무게중심을 잇는 이 화살표를 저희는 전기분극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분극들이 모이면 아주 큰 분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어떤 전기장 공식을 통해서, 즉 그 힘이 Q와 E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통해서 이 힘이 너무 크지 않으면 전기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분극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는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림을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구름이 있고 플러스가 중심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E를 줬을 때 이격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게중심 간의 거리, 즉 플러스의 무게중심과 마이너스 무게중심 간의 거리를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격된 거리 델타에다가 양전하의 양인 Q를 곱하면 그것이 각 원자가 갖는 분극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죠. 분극 모멘트는 이격된 거리 곱하기 양의 전하의 양을 곱한 것이다. 자, 그러면 폴라리제이션은 무엇일까요? 네, 폴라리제이션은 단위 부피당 그런 분극 모멘트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가 단위 부피당 대문자 n개만큼 있다고 치고 각각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다고 하면, 자, 여기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 같은 원자라고 하면 폴라리제이션 P, 큰 P는 대문자 N, Q, 델타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즉 P는 NQ 델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재는 결정 방향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분극량이 방향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한 소재는 방향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극량은, 분극 모멘트는 주어진 전기장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폴라리제이션을 분극량이라고 했고 다이폴 모멘트는 분극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분극 전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폴라리제이션 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단순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구름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과 마이너스 구름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정확하게 포겠다가 위아래 방향으로 이격을 시켰다고 칩시다.
델타만큼 이격을 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첩이 된 부분에서는 같은 밀도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호만 다르고 네트 전하는 즉 총 전하는 0이 될 거고 이격이 돼서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은 위쪽은 플러스 차지가 있을 거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겁니다. 평균 전하량, 즉 윗표면의 평균 전하량과 아래쪽의 평균 전하량은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라는 벡터가 공간에 대해서 균일하지 않으면 다를 겁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직육면체를 얘기했는데 이 플러스 차지, 즉 양전하의 밀도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적고 음의 전하도 마찬가지 양상을 띈다고 치면 양이 같지만 밀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걸 겹쳤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둘이 이격을 시키게 되면 위에 플러스가 남는 건 많지만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아래 마이너스는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은 총 전하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상황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균일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 중첩되는 것은 0이고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면서 두 개의 전하 밀도는 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저 그림에서 저 위 표면의 표면 전하 밀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 표면이라고 저희가 정의한 겹치지 않는 부분의 높이와 그리고 표면의 면적을 곱한 그 부피가 바로 표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곱하기 면적 A가 저 표면의 부피가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전하 밀도를 곱해야 되는데 전하 밀도라고 하면 원자 밀도에다가 전하량만큼 곱한 즉 대문자 n에다가 q sub 2를 곱한 것이 밀도가 될 테니까 nq sub 2를 곱하고 그리고 A에다가 델타를 곱하면 그것이 총 전하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표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표면 전하 밀도 즉 면적당 전하로 하면 Q를 A로 나눠내겠죠. 그래서 오른쪽 하에 있는 A가 왼쪽으로 하면서 A분의 Q가 되면 그게 시그마 폴이 되고 그러면 A가 왼쪽으로 와버렸으니까 남는 거는 NQE 델타밖에 남질 않습니다. 요 식을 잘 보고 있노라면 전장에서 말했던 식에서 P와 같은 모양을 갖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같은 크기니까 P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격시켰을 때 생기는 표면의 표면 변화 전하 밀도는 분극량과 같다. 즉 시그마 폴은 P와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표면 전하 밀도, 즉 분극에 의해서 생기는 표면 전하 밀도는 분극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극량의 물리적 단위는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소재에서의 표면 전하 밀도가 그 소재 내에 있는 분극량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쪽이 플러스 즉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면 반대면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장에서 생각했던 패러데이의 실험 즉 전도체의 평판형 축전기가 있고 그 안에다가 유전체 혹은 유리와 같은 부도체를 넣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전하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마 프리저, 즉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전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 전하 밀도는 전도체에만 있겠고요. 그 전하 밀도는 저희가 주입시킨 전하들로 인해서 생기는 밀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시그마 폴은 저희가 전하를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 전기장으로 인해서 부도체 내에 있던 전하들이
이격이 되면서 평소에는 같은 무게중심을 갖다가 이격이 되면서 분극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전하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의 관계에 있고요. 이것은 0이 됩니다. 언제? 시그마 프리가 0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새로운 지식을 갖고 다시 앞장에서 다뤘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우스 평면을 저 파란색 박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속인 평판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 전기장이 현재 공기층과 부도체층에 놓여 있어야 됨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체 내에 있는 전기장의 크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쪽 측면과 전도체 내에 있는 면에서는 플럭스가 0이기 때문에 아래 면에서만 플럭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플럭스가 있다는 것은 전기장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 전기장의 크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전기장 E는 자유전하, 즉 상부 전도 측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전도층 아래에 있는 부도체층에서 이격된 플러스 전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전기장을 부도체에 가하면 마치 마이너스 직육면체와 플러스 직육면체가 델타만큼 이격이 되면서 표면에 플러스, 저 아래 표면에 마이너스가 몰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표면에 몰린 플러스 양이 시그마 폴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프리와 시그마 폴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장은 시그마 프리에서 시그마 폴을 뺀 것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부도체에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전기장 E와 저 공기층에서 작용하는 E0는 크기가 다릅니다. E0는 시그마 폴이 없으니까 입실론 제로보다 시그마 프리가 되겠죠. 빼는 게 없으니까 더 큽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 걸린 전기장이 부도체 혹은 절연체 혹은 유전체에 걸린 전기장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시그마 폴은 아까 분극량 P와 같다고 했으니까 치환을 시키면 저 부도체에 걸리는 전기장 E는 시그마 프리에서 분극량 P를 뺀 것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라는 것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usceptibility, 투자율, 자속에서는 투자율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susceptibility인데, susceptibility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용어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ow strongly does E field influence the polarization of the dielectric? 즉, 내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이격이 잘 돼서 얼마나 큰 분극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전투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상대편이 공격하에 들어왔을 때 그 공격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항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들어오는 전기장을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저 susceptibility가 크면 클수록 부도체에 걸리는 전기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전장으로 봐서 보시면 저 밑에서 플러스 차지가 공격하는 화살이 있는데 그걸 마이너스가 막아주고 있고, 막아주지 못하는 애들은 통과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저걸 많이 막아주면 막아줄수록 부도체 내의 화살표는 작아지니까 부도체 내의 전기장은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기장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니까 축전 용량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램과 같이 우리가 전하를 갖고 메모리에 쓰는 소자는 저런 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런 소재를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수록 더 경쟁사보다 좋은 소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susceptibility라는 것은 적의 외부 공격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민하게, 얼마나 빠르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메모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ectric Susceptibility 카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극량 P와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 그리고 전기장 E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계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즉, E가 커지면 P가 얼마나 커지나 카이가 크면 클수록 E가 커지면 같은 E가 커지는 거에서 P가 훨씬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가 큰 재료는 굉장히 분극량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 분극량이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도체 내에 있는 전기장이 시그마 프리에서 P를 뺀 걸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니 P가 크면 클수록 E는 작아진다. 즉 투과할 수 있는 전기장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두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프리에 오른쪽 박스처럼 1 플러스 카이를 분모로 하고 2를 분자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요거를 다시 전압으로 표현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것인데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하면 단순히 거리를 곱하면 되니 V는 2D가 되고 위에 있는 식에다가 D를 곱하면 분모는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카이 분자는 시그마 프리 D가 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곰곰이 씹어 보겠습니다. 한번 응시를 해주시죠. 저기서 카이가 만약에 0이 되거나 카이가 무한대로 가면 어떨까요? 일단 카이가 0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전기장을 줘도 분극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처음 선대과학자들이 생각했던 부도체죠. 전기장을 가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실제로 그런 물질을 만약 만들 수 있다면 저기다 0을 넣게 되면 공기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투명한 거죠. 전기장에 대해서 투명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투명망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무한대라 하면 작은 공격에도 굉장히 기민하고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저걸 무한대로 보내주면 전압은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전하를 위아래로 분명히 축적을 했는데 전압은 0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무한대의 전하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메모리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 소재는 없고 다만 이렇게 극단의 값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생각함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소재를 이런 물성을 갖게 하면 어떤 가치와 임팩트가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총 전하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판형 축전기의 총 전하량은 주입한 전하의 전하 밀도인 시그마 프리에다가 면적 A를 곱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V분의 Q인데 Q가 시그마 프리 A고 V는 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프리 D를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카이로 곱한 것을 나눈 것이니 이것을 정리해보면 D분의 입실론 제로 A 가로 열고 1 플러스 카이가 되고 이 1 플러스 카이를 카파 즉 유전상수로 바꾸면 바로 D분의 카파 입실론 제로 A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파는 바로 소재의 물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D램 같은 그런 소재에 있어서 더 큰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카파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카파가 K처럼 보이니까 하이 K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 K 소재 다 카파가 높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